자, 이제 김병민 교수, 김상일 전 특보와 함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또 열렸습니다. 또 열렸는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었죠. 이번에도 두 사람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징계 무게가 이준석 대표보다 가벼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김성명,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함. 징계 사유, 김성태 당원의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뇌물죄로 다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음. 국민의힘 당원 성명 염동열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함. 염동열 당원은 징역 1년의 형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적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이 징계 의결하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길게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설명을 들려드렸어요. 이 설명을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예. 어떠세요? 이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고 예.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준석 대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재판에 넘겨질지 안 넘겨질지도 모르고. 네. 근데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거 갖고 당원권 정지 6개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단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윤리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 중요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상대 정당인 민주당에서 최강욱 의원에 관련된 구설수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상 본인의 발언으로 촉발됐고 그다음 본인의 해명이 이를 키웠죠.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성 문제에 대해서 성상납 의혹 그리고 징계 그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한 의혹들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됐고 윤리위원회는 그 어떤 상황들보다도 높은 윤리적 판단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징계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중징계 결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대표에 대한 역할이 총 2년의 임기 동안 한 1년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활동을 못하게 만든 거니까. 네. 그럼 지금 나오게 되는 김성태 전 의원이나 염동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염동열 의원은 수감이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을 하는 게 이 두 분 입장에서는 아무런 큰 영향력 그리고 여기에 미치는 판단들이 크지는 않을 거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이렇게 유죄가 확정이 된 상황이면은 그동안에는 당원권이 이미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다. 당원권 정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징계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가혹하다 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 지점이 크게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윤리위가 활동해야 되는 건 김성태 의원, 염동열 전 의원은 이미 정치적으로 더 이상 활동 가능성이 없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윤리위 판단 여부도 좀 경징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두 정치인 말고도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 이준석 대표에 비교할 만한 상태 속에서 윤리 판단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 대표에 대한 건으로 윤리위 징계에
국민적 눈높이를 한껏 높여놨으면 그만큼의 형평성 있는 기준을 갖춰줄 때만이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오늘 이항희 위원장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뭔가 그동안 당에 기여한 내용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참작했다라고 하는 봐주기성 발언으로 비춰져서 예. 그동안 해왔던 대쪽 같고 정말 당의 엄정한 판결을 내려왔던 윤리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결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예, 상대 정당이긴 하지만은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얼마 전에 6개월 정지, 이번에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 3개월 정지. 김상일 전 특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국민의힘의 윤리위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예.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아직 뭐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되지도 않은 사람들보다 징계가 낮다?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안 하는 게 낫죠. 판단을 안 하는 게 낫지. 판단을 했는데 그게 더 낫다. 그러면 기준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는 징계가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의 권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가 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계속 머릿속에 떠도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손 이것뿐이 없습니다. 김병민 예. 교수가 보기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까? 글쎄요. 윤리위원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초창기에 문제의 사건을 크게 만들었던 건 본인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이미 이곳저곳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명쾌하게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진행됐을 때 그 뒤에 윤 핵관이라고 하는 뭔가 권력이 개입돼 있는 것처럼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당내 여론에서는 아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분명하게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걸 정치적 사건으로 끌고 가는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의 이 대표에 대한 판단을 봤을 때는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판결했겠구나 생각을 하는 과정들을 가지게 됐는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보다는 너무 이미 다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았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굳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정도로 경미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공통의 컨센서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적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기 때문에 오늘 있는 여론을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좀 주시하면서 추후 행보들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국민 예.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 같은 경우는 혐의 사실이 굉장히 구체적인 게 다 있으면서도 더군다나 지금 채용 비리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공정의 민감해하는. 이슈예요. 예. 공정의 이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민감해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성 관련 뭐 비위나 범죄하고 공정. 그다음에 채용 같은 예. 공정의 이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민감한 건데 그 둘 중에 한 축인 공정과 관련된 거에서 굉장히 혐의가 구체적이고 특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도 윤리위가 아무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유죄가 네. 확정됐는데도. 네.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성비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도 않고 아주 그 곁에 교사라는 걸 가지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국민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요, 본인이 안 했다 그러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성비위는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판단할 수나 있지. 교사 같은 경우는 교사 받았다는 사람도 안 했다 그러고 본인도 안 했다 그러는데 뭘로 도대체 판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니냐.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윤리위원회가 늘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때 늘 했던 얘기잖아요. 사실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받은 사람들은 판결문이 그 증거가 되잖아요. 판결문에 나온 그 범죄 사실들이 증거가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와 나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믿을 수 없다가 하나의 근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도 성상납과 관련해서 아주 명쾌하게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허위라고 이야기를 했고 법적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로 풀어가니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왜 이 문제에 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안 하지? 아니라고 부인을 왜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다만 지금 와서 비교해 볼 것은 이렇게 아주 명확한 증거, 대법원 판결문이 있는 사안에
그 사람들과 아직 아무런 것도 없고 수사기관도 아닌 윤리위원회가 주장이 상충하는 사안에서 이걸 더 먼저 이 사람들보다 더 먼저 이준석 대표 건을 징계했다. 6개월이고 이 두 사람은 또 3개월이다. 이런 사안에 있어서 윤리위원회의 어떤 이 판단에 과연 지금 김상현 전 특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기준과 잣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과 잣대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늘부터 내일 아마 한 주 동안 꽤 많은 여론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양희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사실상 구성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등에 대한 언급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다만 윤리위원회도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판결을 나름대로 결정을 내릴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판단에는 그 당시 본인의 이 정무실장을 맡았던 김철근 실장이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각서 등을 써줬던 게 문제가 됐는데요. 정무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그런 일들을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가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언론 등을 통해서 그 문제가 불거져서 사건이 커졌으면 그 뒤에 엄하게 문제를 다루고 여기에 대해서 김철근 실장 등에 대한 인사처분 등을 내려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준석 대표 옆에서 함께 동지처럼 활동했던 모습을 보건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있게 되는 두 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뭐 대법 판결도 다 끝났고 좀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식의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면 이게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과 잣대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고 나아갈 때만이 국민의 힘이 지금 어려운 위기를 좀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현재 상황에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서 윤리위원회 오늘 결정이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위기 상황들을 가져오는 건 아닌가 우려가 짙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전국 각지를 돌고 있는 것 같은데 SNS를 통해서 며칠 간격으로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지금 아마 젊은 당원들을 만나서 한 몇 시간 동안 당의 앞날을 놓고서 토론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 목포, 순천에 이어서 창원, 부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음은 강원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 지금 윤한홍, 장제원, 권성동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들의 지역구가 있는 곳을 찾아가고 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저 행보에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제 재심 신청 안 했으니까는 저 징계는 확정이 된 거고 예. 6개월 동안 은인자중하면서 당원들과의 교감 넓히고 당원 가입 더 독려해서 더 젊은 당원들 많이 가입시키고 내년 전당대회 다시 한번 출마하겠다. 당대표직에 도전하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중간에 수사 상황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 수사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무혐의로 난다면 아무 문제 없이 당대표직에 복귀하고 아마 이준석 대표 성향상 재심 법적 절차는 끝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윤리위원회 결정 문제가 있다. 막 흔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혐의가 있다. 검찰에 넘기고 또 검찰이 재판에 넘기게 되면 정치 생명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큰 변수가 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초창기 때 윤리위 결정이 나왔을 때 받아들여질 수 없다.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심지어 이 대표에게 우호적인 정치인들까지도 윤리위 결정을 숙고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나름대로 일부 동정 여론도 있고 숙고하는 과정에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본질은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들을 어떻게 수사기관이 판단하느냐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상납이 있어야 증거인멸 교사도 성립한다. 그리고 관련돼서 또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앞으로의 정치 행보들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일 전 특보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진짜 크게 요동칠 것 같아요. 무혐의가 난다면 진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대선 주자급으로 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뭐 유죄 내지는 혐의 있음이 나온다면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건 진짜 힘들겠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오늘 오랜만에 뵀는데 역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상일 전 특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